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80대 20의 법칙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랍게도 공병호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저자가 이 책을 읽고 활용하라라고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만 일하고 여유롭게 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워서 진짜 꼼꼼히 읽었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어떤 부분을 그렇게 놀라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시간 활용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귀한데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니까 내가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하는 습관을 즉시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NO라고 말하래요. NO.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NO를 못하고 무시하는 걸 못해요. 항상 남한테 부탁받은 일하고 재미없는 일하고 내 일하다가 방해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최고의 시간 활용법 10가지는요. 인생 목표에 맞는 일을 한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80%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20%의 일을 한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7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넌 할 수 없어. 야 네가 하면 아무도 안 살 거야. 네가 하면 아무도 안 볼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창의성을 살리는 일을 해보래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나는 비교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래요. 상식을 벗어난 시간 활용법을 익힌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 별표 할게요.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뭔가 할 때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지금에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라고 하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죠. 20의 노력으로 80을 이루어내는 성과의 비밀 리처드 코치의 80대 20의 법칙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거에 이룬 성취 중에 실제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래요. 적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칭찬받았던 거.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큰 노력 없이 아주 놀랍게 성취를 이룬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KBS 노래는 내 친구를 나갔고요. 별 연습 없이 나갔고 춤만 추면은 반에서 1등 정도, 가끔 정규에서도 1등하고 그랬습니다. 춤춘 애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인터넷 내치고라는 곳에서 음악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별 노력 없이 춤추고 놀고 방송하는 것들은 성취가 이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미래에 내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 적어봤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 나는 이 분야에 좀 최고가 되고 싶다. 왜냐면 행복이 뭔지를 알기가 어렵더라.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가 어렵더라. 행복보다는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받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내가 95%의 동료보다 더 즐기는 일은 무엇일까? 적어봤어요. 저도 뭐지? 내가 남들보다 즐기는 게 뭐지? 책 읽는 거, 돈 관리하는 거, 재테크,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기 힘든 거, 노력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란 얘기죠. 나쁜 인간관계는 좋은 인간관계를 몰아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좋대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혹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관계일 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합니다. 안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를 몰아냅니다.
인간관계가 들어갈 자리는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자리를 너무 빨리 써버리거나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연락하거나 1년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인간관계를 몰아내야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가치 없는 사람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거기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자, 자본이라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라 라고 합니다. 자본 활용이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떤 기계가 사람보다 더 능률적이라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뒷부분에는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해야 되는 일 중에 마인드 바꾸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한마디로 시간 절약이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능률적입니다. 제가 오늘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사람이 받지 않고 기계가 받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항공권 취소할 때도 인터파크에서 채팅을 기계랑 저랑 채팅을 했어요. 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셀프 주유소, 그다음에 셀프 계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정수기 등등해서 우리 삶에서 인간의 손을 별로 거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돈 벌고 싶으세요? 자, 시간을 우리가 왜 아끼고 싶어요? 시간 아껴서 적은 노력으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팀 페리스가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거죠. 돈을 버는 투자 10계명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너무 마음 아프죠. 왜 없는 사람을 더 줘야지 뺏어가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자, 이 장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쓰였습니다. 돈을 버는 10가지 투자 규칙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규칙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투자의 복리 효과 때문에 젊었을 때 투자하거나 오래 살거나 이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워런 버핏이 부자인 이유는 일찍부터 주식을 투자했고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동산 부자들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투자의 규칙은 젊었을 때 빨리 하고 꾸준히 하고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100살 이상 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늘이 여러분 부자 되기 가장 빠른 때입니다. 원하는 삶을 이룰 때까지 투자하래요. 가능하면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을 잡으라고 합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만을 노리고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서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저는 저의 원칙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투자한다가 있어요. 주식으로 번 돈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돈 어떻게 쓰고 살아요? 근로소득. 열심히 일해서 또 이제 번 돈은 또 나의 라이프를 위해서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은 투자로 불린 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재투자하라. 마지막 10번에 나와 있네요.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투자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차 사고, 뭐해서 돈 벌었다고 명품백 사고, 뭐해서 돈 벌었다고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별로 투자해서 벌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실이 있을 때도 분명히 오거든요. 9장에는요. 행복으로 가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부자 되고 싶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취업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고 왜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행복하려고.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에 걸쳐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행복했고 작년에도 행복한 사람은 올해도 그냥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데 행복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사람들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년 살았는데 40년 중에 한 2년만 행복하고 나머지 불행했어. 그러면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80대 20 법칙으로 보면 우리 생활에는 낭비가 많고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80대 20의 법칙은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를 파악해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해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거 먹어도 행복하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말 힘드신 분이라면 내가 뭐 하면 힘든지 뭐 하면 좋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행복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았는가? 머리가 좋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는가? 또는 모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가? 도전을 해볼 여유가 주어졌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즉,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사람들은 나 싫어해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하게 됩니다. 자, 불행이 중첩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자, 그러면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한 연속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불행을 인식하고 이건 불행이야. 이거는 안 좋아. 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방향을 바꿔버린대요. 나 저쪽으로 안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자, 우리는요, 생각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저 인간과 인간관계 끊을 거야. 이놈에서 내가 때려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래요. 그 사람들 덕분에 당신의 행복을 느끼는가?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절하라. 인간관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거죠.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딱 쓰고 공부를 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시든 끼고서 공부하세요. 책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 성장하실 거예요. 밥 먹고 공부하기. 헤드폰 끼고. 자, 싫어하는 일을 피한다라고 합니다. 뱀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정글이나 뱀이 있는 애완동물 가게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 말래요, 그냥 싫어하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압박하는 것들을 적어보고 이 부분들을 피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의식적으로 점검하라. 자, 어떤 분들이 난 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일이 늘 내 삶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 스트레스를 선택했어요. 불행, 스트레스를 선택했어요. 어때요? 이 말에 진실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가 싫은데도 난 거기를 자꾸 가게 돼요. 싫은데도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거 내가 선택했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선택했어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그런 관계들, 그런 공간, 장소, 환경에 왜 갔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그럴 만한 존재니까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을 경험할 존재가 아니라는 완벽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가 이상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해요. 그죠?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면 그 이상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은 피하세요. 여러분이 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어요. 고무줄 바지 편하니까 입고 있는 거예요. 고무줄 바지 입으니까 뱃살이 쪄요. 뱃살 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꽉 조이는 치마를 입어야 돼요. 그것도 못 입겠대. 답답해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행복을 키우는 습관.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의 대부분을 쏟아라 라고 합니다. 행복이 주는 즐거움은 현재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해요. 하루의 필수 요소는요, 행복의 필수 요소는 육체적인 운동이래요. 저는 웰컴 댄스를 춥니다. 네. 그리고 특정 신문과 잡지, 독서, 추상적인 주제를 놓고 친구와 20분 동안 토론하고 짧은 글과 일기를 쓰는 등 적극적인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좋대요. 정신적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로얄 패밀리 공주님, 왕자님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저랑 그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하면서 오늘 나의 일상, 내가 했던 일 글로 정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영혼 혹은 예술적 자극과 명상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명상 도구 싱잉 이런 게 세 번째 필수 요소로 행복해. 이게 뭔가 싶은 분은 싱잉볼 한번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연주회에 가거나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시를 읽거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거나 흥분되고 자극적인 어떤 행사에서 스타나 참석자를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대요. 저는 김동률 보는 거, 오빠!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죠. 자, 일상적인 행복 습관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래요. 엄청난 자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대신 내주거나 돈이 잠깐 없는 사람에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면 되게 뿌듯하죠. 다섯 번째 습관은요, 친구와 함께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서 보내야만 좋대요. 커피 한 잔, 술 한 잔, 식사, 여유로운 산책 모두 적합합니다. 정말 친구가 있어야지 삶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습관은요, 나 스스로에게 한턱을 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매일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목록을 작성해 보래요.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상적인 행복 습관을 실천한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래요. 유라야, 너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컴퓨터 막 다 고장 나가지고 메인보드 나가고 파워 나가고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안 좋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고장 나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슬픔을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잘했어 유라야. 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 있는 네가 대단해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잠재의식을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요, 한 번에 하나 일만 수행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그냥 의식은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한대요. 근데 잠재의식은 수많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대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밤새 정말 다양한 꿈을 꾸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의식은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잠재의식의 기억 용량은 무한하다. 잠재의식은 어떻다? 무한하다. 잠재의식은요,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생각하는 기계라기보다는 체중계와 같다. 자, 올리는 대로 그냥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의식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도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대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동시에 갖는 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치시키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선한 부자라는 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자, 나쁜 부자. 이거 일치가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부자라고 하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나쁜 가난뱅이가 있으면 착한 가난뱅이가 있으면 착한 건 좋은 거야 이러고 그걸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견해를 동시에 갖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선한 부자. 그래서 제가 선한 부자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그 프로젝트입니다. 함께해요. 잘 훈련된 사람의 경우는 의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지,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참 헷갈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는 이유가 이 진실과 거짓을 좀 잘 구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어른 공부 같아요. 그죠?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암시 발명자인 에밀 쿠에는요, 의지와 상상력이 서로 충돌하면 상상력은 늘 의지를 이긴다라고 얘기한대요. 이때 의지는 의식으로부터 나오고 상상력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의식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영원한 현재에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의식은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만 잠재의식은 의지를 갖고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지같이 할 수 있어요. 왜? 노력이 필요 없어요. 대충 해도 잘 돼요. 잠재의식은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단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더욱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오히려 잠재의식을 쫓아낸다. 별표할게요.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 오히려 잠재의식을 쫓아내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안 나와요.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왜? 잠재의식을 쫓아내버려요. 열심히 한다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렇게 해야만 가치가 있어. 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쓸모없어가 있어요. 안에 뭐가 있다고? 쓸모없어가 있어요. 쓸모없어가 있으니까 쓸모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잠재의식 안에 나는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대충 해도 잘 돼. 그지같이 해도 잘 돼가 있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저의 말을 믿기보다는요, 그지같이 하세요 라는 저의 말을 믿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어야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어서 무언가를 그지같이 쉽게 창조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완전 탄력이 붙어서 매 순간 쉽게 창조하고 쉽게 열매 맺는 경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잠재의식 그리고 비즈니스 마케팅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업들이 이 80대 20의 법칙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실전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